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직한 IB 화학 선생님 이재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bon딩에 관련된 이제 Q&A 세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it says draw the two Lewis structures for BrO3-. 뭐 폴리아토믹 아이온의 이름을 외웠다면은 이걸 우리가 bromate라고 우리가 부르죠. bromate. 자,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이제 structure 1은 octet 룰을 following 하는 대로 그리고 structure 2는 octet 룰을 이제 따르지 않는 형태로 한번 그려봐라 라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bromate의 그냥 일반적인 octet 룰을 따라가는 녀석 한번 그려보면은 자, 우리가 bromate, 이 루이스 스트럭처를 어떻게 그리냐? 항상 먼저 우리는 central atom이라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central atom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카본이 있으면은 카본이 무조건 central atom으로 오고 그리고 우리가 하이드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할로전들 플로린, 클로린, 브로민, 이제 아이오다인 얘네들은 센트럴 아톰으로 올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규칙으로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으면은 만약에 카본도 없고 그러면 센트럴 아톰이 누구야? 이런 녀석도 없고 그럼 바깥쪽에 있는 녀석도 누군지 모르겠네? 이런 녀석처럼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이 중에서 브로민이랑 억슨 중에서 누가 오냐? 우리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더 작은 녀석이 센트럴 아톰으로 온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더 작은 녀석이. 그래서 브로민이랑 억슨 중에서는 브로민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더 작기 때문에 브로민이 이렇게 중간에 오고 그리고 이 억시전 3개가 바깥쪽에 이렇게 하나, 둘, 자, 3개가 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센트럴 아톰과 이제 오비팅 아톰 바깥쪽에 있는 아톰들을 정해 주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여기에 총 몇 개의 일렉트론이 있냐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valence 일렉트론의 토탈 개수. 왜냐면 이 루이스 스트럭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맨 바깥쪽에 있는 일렉트론, 즉 valence 일렉트론이 총 몇 개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 바로 루이스 스트럭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로민은 7개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억시전은 이제 밸런스 일렉트론이 6개니까 6, 3, 18개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일렉트론이 한 개 더 들어가 있다라는 거니까 한 개를 더 더해줘서 우리는 총 이제 1, 18, 1 하면은 이제 26개의 일렉트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26개를 이 그림에다가 그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렸을 때 일단 이 26개 일렉트론을 어떻게 먼저 그리냐? 이게 먼저 한 개의 덩어리로, 한 개의 몰리큘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단 싱글 번딩은 한 개씩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싱글 번딩을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는 먼저 무조건 그려준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26개 중에서 26개 중에서 일렉트론 한 개당 일렉트론 2개씩 번딩 한 개당 일렉트론 2개씩이니까 둘, 넷, 6개 일렉트론을 사용했고 그럼 우리는 20개의 일렉트론을 더 그려줘야 되고 그럼 나머지 일렉트론을 어디에다가 먼저 채우냐? 우리는 바깥쪽에다가 먼저 채워준답니다. 바깥쪽에 억텟 룰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억텟 룰이라는 건 8개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지금 2개의 일렉트론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은 얘네들은 둘, 넷, 6 이렇게 6개씩 더 채워주면은 둘, 넷, 6, 8 얘도 둘, 넷, 6 둘, 넷, 6 이렇게 채워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녀석의 억텟 룰들을 다 맞춰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6, 6, 6 총 18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2개의 일렉트론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조금 더 깔끔하게 자, 그리고 그럼 우리 나머지 2개는 이제 어디에 그리냐? 바깥쪽 오비팅 아톰들의 억텟을 다 채웠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센트럴 아톰의 억텟을 채우면 된답니다. 이제 얘를 보면은 지금 얘는 바깥쪽에 2개, 4개, 6개 일렉트론밖에 없기 때문에 2개를 더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롬페 한 개 더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
두 개 일렉트론까지 다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26개 일렉트론을 다 지금 때려 넣어서 그려준 거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브로메이트인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줘야 되냐면은 지금 얘가 BRO3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은 일렉트론 한 개가 더 추가된 상태로 그려져 있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된답니다. 표시를. 그래서 우리가 스퀘어 브래켓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즉 이 뜻이 뭐다? 지금 이 그림은요, 마이너스 1. 일렉트론이 한 개 더 추가가 된 상태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스퀘어 브래켓을 붙이지 않으면은 그냥 BR5라는 녀석의 그림을 그린 건데, 이 스퀘어 브래켓이 없으면은. 근데 그러면은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마이너스 1을 더해줘서 26개 일렉트론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준 건데, 이 스퀘어 브래켓이 없으면은 원래 25개짜리가 돼야 되는 거겠죠? 25개의 일렉트론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라는 게 이제 스퀘어 브래켓이 없는 형태의 그림인데 전혀 우리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이미 우리가 26개, 한 개 더 추가된 상태로 그린 거기 때문에. 자, 이게 structure 1이고 그럼 structure 2, octet 룰을 따라가지 않는 형태는 뭐냐? 그러면은 자, 그 형태가 이제 자,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octet 룰 말고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룰이 또 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incomplete octet 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expanded octet 룰이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incomplete octet이라는 것은 octet 8개, 8개를 만족하지 못한 녀석을 얘기를 하는 거고 expanded는 8개보다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녀석들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럼 어떤 녀석이 incomplete를 하냐? 우리는 봤을 때 이제 3종 세트가 있는데 베릴리움과 그 다음에 보론과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 세 녀석은 8개를 굳이 안 채워줘도 여전히 어떤 번딩을 해서 몰리큘로 존재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녀석이 8개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냐? 걔네들은 우리가 알루미늄부터는 그래가지고 알루미늄 옆에 이제 뭐 있는 녀석들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 sulfur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hosphorus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transition metal, iron이라든지 등등등. 그래서 알루미늄부터 아토믹 넘버가 알루미늄부터 더 큰 녀석들은 다 8개 이상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브로메이트 중에서 옥시전은 우리가 periodic table을 잠깐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제 옥시전은 이제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그리고 알루미늄은 이제 여기 어딘가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옥시전은 일단 이 3종 세트에 포함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incomplete octet도 못하고 또 알루미늄부터가 expanded octet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옥시전이 뭐 incomplete나 expanded는 못하고 얘는 octet 룰만 해야 되는 녀석인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브로민이 이제 여기 있답니다. 여기 브로민이. 아 그래서 우리는 이 브로민이 아니 여기 한 칸부터 달이 있는데 브로민이 이 expanded octet을 하는 형태로 루이스 스트럭처를 그리세요라는 질문이 이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센트럴 아톰 누구? 브로민. 이 일단 중간에 오고 그리고 이제 이 옥시전 3개가 오비팅 아톰으로 가는데 일단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제 번딩 1개, 2개, 3개 똑같이 그려주고 1개, 2개, 3개 그리고 또 일단 이렇게 롬페어 3개씩 그려주고 롬페어 1개 여기까지는 똑같이 그려주겠답니다. 먼저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이 브로민이 octet 룰을 만족한 상태고 이제서야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자,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 롬페어 1개를 끌고 와가지고 얘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블 번드로 만들어 보겠답니다. 즉 지금 이 녀석을 가지고서 여기로 끌고 온 거예요. 여기로.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 녀석을 이제 지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지우고 보니까 자,
지고 보니까 지금 얘가 어떤 상태다? 자, 다시. 지금 여기에 이 녀석 없애주고 지금 여기에 자, 이렇게. 자, 그럼 이 녀석이 지금 무슨 상태다? 얘가 지금 일렉트론을 둘, 넷, 여섯, 8개 그 다음에 이 롬페 한 개 끌고 온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10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의 그림은 브로민이 expanded octet을 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랍니다. expanded octet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여기에다가 또 똑같이 일단 square bracket을 그려주면은 그리고 마이너스 1 이게 expanded octet의 한 형태인 거고 그럼 선생님 무조건 여기서만 갖고 와야 돼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롬표를 끌고 와서 여기에다가 더블 번들을 만들어도 되는 거고 이 녀석을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더블 번들을 만들어줘도 상관이 없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한 종류인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이제 그려보면은 이게 뭐 몇 개의 일렉트론을 갖게끔 그리세요라는 질문이 아니었죠. 그냥 expanded octet으로 그려라. octet을 따라가지 않는 형태로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그릴 수 있는 거는 자, 똑같이 브로메이트를 먼저 한번 그려보고 번딩 그리고 롬페어 자, 그리고 이렇게 롬페어가 있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좀 전에는 이제 지금 이 녀석을 한 개만 들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2개의 롬페어를 끌고 와보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끌고 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블 번들을 한 개 아까처럼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이 녀석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더블 번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롬페어와 이 롬페어가 이렇게 번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얘는 이제 얘랑 다르게 얘는 10개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얘는 2, 4, 6, 8, 12개의 일렉트론을 가진 형태로 expanded를 그린 거랍니다. 그럼 뭐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또 마지막 질문은 뭐냐? 그럼 여기서도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가능한 거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는 이제 브로메이트를 그리는데 자, 이제 얘까지 들고 와서 더블 번들링 총 3개를 만든다면은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롬페어 2개씩 한 다음에 자, 그리고 이렇게 더블 번딩이 3개 그리고 이렇게 롬페어 1개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브로메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expanded octet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이거 1개, 이거 2개, 이거 3개인데 굳이 어떤 거를 그리세요라는 얘기는 이 문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여러분이 쓰셔도 상관이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1점이 1개 나오고 이 3개 중에서 뭐 1개 그린 게 1점에서 총 2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문제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predict the VSE pair theory, 이게 valence shell electron pair repulsion. 여러분이 뭐 VSEPR라고도 많이 부르는 건데 정확히는 VSE pair theory인 거죠. The geometry of the bromate ion. 자, 그러면은 bromate라는 것은 자, 이렇게 생겼었죠. 좀 전에 우리가 계속 그렸던 거니까 일단 그려놓고 자, 그냥 뭐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octet 룰의 형태를 그려놓고 보던 아니면은 expanded의 형태를 그려놓고 봐던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스퀘어 브래켓은 굳이 그리지 않을게요. 자, 이게 octet 형태고 expanded octet의 형태였는데 VSEPR theory에서 molecular geometry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geometry라고 하면은 우리는 molecular geometry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molecular geometry. 왜냐면은 쌤이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geometry가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한 종류는 molecular geometry고 또 다른 거는
electron domain geometry 라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1번, 이게 2번.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냥 geometry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IB에서 molecular geometry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electron domain geometry를 물어보고 싶다. 그럼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electron domain geometry라고 무조건 적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지금 그냥 geometry이기 때문에 molecular geometry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어야 되냐? 우리는 일단 central atom 주변에 steric number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또는 여러분이 electron dense region이라고도 알 수 있고, 이 central atom 주변에 몇 개의 electron dense region이 있냐라고 하면은 1개, 2개, 3개, 4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4개가 있고, 지금 얘도 보면은 우리가 싱글이든 더블이든 트리플 번딩이든 그거는 그냥 1개의 electron dense reg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이게 싱글 번딩이든 이게 더블 번딩이든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 4개는 같이 움직이는 녀석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옥시전이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 더블 번딩, 이 번딩 2개가 다 같이 그쪽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싱글 번딩이든 더블이든 트리플 번딩이든 그거는 1개의 구역이라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 1개 구역 있고 또 2번째 구역, 3번째 구역, 그 다음에 롬펠 4번째 구역이 있는 거죠. 즉 옥텟 룰의 형태도 4개, 익스펜디드 옥텟도 4개.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더블 번드 그려도 여전히 싱글이나 더블이나 1개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전에 이거를 봤던 이 녀석이든 결국 우리 브로민 주변에는 electron dense region이 4개랍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거를 보던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4개 이제 electron dense region이 있고, 그리고 이 molecular geometry라는 것은 우리는 론 페어의 효과를 신경 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 주변에 론 페어가 1개가 있는 거죠. 이 녀석. 자, 4개의 리전이 있는데 그중 1개는 론 페어이다. 그래서 우리가 론 페어의 효과가 뭐냐면은 주변의 녀석들을 더 세게 repulsion으로 밀어버리는 효과를 이제 론 페어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원래 4개가 다 번딩이었으면은 걔는 테트라히드럴일 텐데. 그런데 론 페어가 1개 더 생겨서 이 론 페어가 주변의 이 번딩들을 더 밀어버리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얘는 이제 trigonal pyramidal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은 trigonal pyramidal shape를 띄고, 그리고 얘의 bond angle은, 자, 테트라히드럴은 bond angle이 몇 도? 109.5도. 그런데 이 론 페어가 얘네들을 더 밀어버렸으니까 얘가 얘를 더 밀고 밀어버리면은 얘네들이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벌려져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위에서 얘네들 아래로 밀면은 지금 이 각도가 뭐 만약에 180도였다.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더 쪼그라드는 각도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109.5도면은 이거보다 더 쪼그라진 형태의 각도는 당연히 109.5도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서 107도라는 본드 앵글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일단 답이 이건데 트라이고널 피라미드가 107도.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이거 봤을 때 오케이, 지금 이 론 페어가 얘랑 얘를 밀어가지고 또 얘도 밀어가지고 더 쪼그라드는 건 오케이. 그래서 이 아톰과 센트럴 아톰과 또 다른 아톰 사이의 이 앵글이 이게 지금 107도인 거는 오케이. 그런데 이 론 페어가 주변에 있는 번딩을 더 밀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앵글은 더 벌어지니까 더 크게 쓸 수 있지도 않을까요? 109.5도보다 예를 들어서 뭐 111도라든지 더 크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것도 맞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이 bond angle이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이제 정의를 한 게, define 한 게 뭐냐면은 bond angle은
아톰과 센트럴 아톰과 또 다른 아톰 사이의 간격을 본드 앵글이라고 취급하자. 아톰과 센트럴 아톰과 이 론 페어 사이 간격, 이거는 우리가 본드 앵글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딱 얘기를 해 놓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드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본드 앵글이 아니고 이게 본드 앵글이 맞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간단하지만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억태룰은 일단 뭐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 그린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루이 스트럭처를 어떻게 그리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억태룰을 이제 아는 학생들도 많지만 또 실제로 까보면은 incomplete는 뭔지 expand는 뭔지 들어는 보더라도 누가 그거를 할 수 있는지는 또 그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질문 한번 끄집어 본 거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